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도 서울대 영재원 입시 소개 및 대비 전략을 하는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박진구 원장입니다. 네, 일단 서울대 영재원 입시 2023학년도 입시 포인트는요. 모집 분야 및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학은 18명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수리정보 18명, 물리 18명, 천문, 지구환경 18명, 화학 18명, 생명과학 15명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사 과정으로는요. 수학, 정보과학, 물리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각각 8명씩 뽑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집 대상 인원 외에도 정원 외에도 또 뽑고 있습니다. 일단 1차, 2차 전형을 통해서 영재성을 입체적으로 종합적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 1차 전형은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진행하고요. 1차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2차는 서류 평가와 심층 면접이 있겠습니다. 즉, 영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서류로는요. 일단 1차에는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고요. 2차는 추천서, 자기소개서, 생기부 2, 그리고 영재교육은 수료 증명서 있을 경우에는요. 그리고 재학 증명서,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3번 문항에 있는 탐구활동인데요. 이 탐구활동은 총 3가지까지 제출할 수가 있고요. 한 종류당 한 페이지까지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개가 같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 5학년까지 생기부와 중등 1학년은 6학년까지 생기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서울대 영재원 입시 포인트 두 번째인데요. 일단 시험 방식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학이나 수리 정보 그리고 과학 분야는 융합과학인데요. 다 지원 분야별로 그에 맞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과학 융합 지원의 경우에는요.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까지 선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또 면접 방식은요. 인적 면접과 면접관과 영재성 평가를 담당하는 면접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 두 면접관의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잘 듣고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시험 대비는요. 초등 정과정이나 중등 정과정 응용하고 심화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탄탄해야 되고요. 실력이. 그리고 독해도 잘해야 되고 서술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융합 기출문제 중에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뉴턴이 프리즘을 사용해서 무지개의 원리를 밝혀낸 것을 비판한 시가 나와 있고요. 그 시를 보고 과학은 아름다움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과학은 따분하고 지루하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게시문에 맞는 어떻게 보면 엑셀을 쓰는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게시문 같은 경우에는 두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거 하나, 그리고 두 제시문 중에서 더 공감이 가는 것을 골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서 의견을 쓰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응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거를 글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나의 경험과 생각과 버무려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트나 이런 블로그 등 다양한 어떤 매체 또는 기록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놓는다면 그것 또한 평소에 하루아침에 길러질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력을 잘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리정보 기술 같은 경우 수학도 수학 문제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1문제 나왔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평점 올린 것에 대한 내용을 35가지로 해서 표로 나타내는 것을 주어주고요. ABC로 나눠서 분석해 놓았는데 이 표를 보고 각자의 분석 내용을 그래프를 그려 설명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죠. 뭔가 응용해내고 생각해내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내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ABC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ABC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내고 생각을 집어넣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해내고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영재 교육원과 잘 맞는 친구고 가서도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영재 합격에 유리할까요? 일단 시험 문제 자체가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풀이과정을 꼼꼼하고 유창하게 써내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필요합니다. 또 글을 읽고 쓰는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력, 그다음에 글쓰기 능력, 뛰어난 학생, 그리고 두루두루 다방면의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평소에 내공을 쌓은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또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평소에 꾸준하게 내공을 쌓았던 학생들이 유리하고요. 꾸준하게 탐구활동 했던 학생이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1차 통과하고 난 이후에 2차는 서류가 들어가는데 이 서류에 넣을 수 있는 탐구활동 해왔던 친구들이 또 좋은 내용을 했던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하게 뭐 발명대회라든지 서울과학 전람회라든지 그 외 자유탐구대회라든지 대회 같은 그런 탐구활동에 관련된 대회를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고 응용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한데요.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로 응용해내는 친구가 있죠.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만 아는 친구가 있고요.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다양합니다. 물론 친구들마다 다 재능이 다양해서 하나만 알려주는데 그 하나를 다 모른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재능이 없는 친구가 아니죠. 각자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교육원에서 배운 학습 내용이라든지 심화 내용이나 탐구 내용이나 응용 내용을 좋아하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고 진로를 설정하고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재밌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내용들을 즐기고 재밌게 공부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친구들, 의욕이 있고 또 노력할 수 있고 끈기 있는 친구들은 이 서울영재원 또 다른 영재원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학생의 진로를 더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자, 그럼 대비 전략은요. 일단 기존에 시험을 진행했을 때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을 저희가 자체기술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출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풀면서 5번 답안을 작성해 보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풀이과정 꼼꼼히 쓰고 유창하게 써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이탑 같은 경우 이제 안에 보면은 뒤에 사고력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거 좋습니다. 또 영전 기출 수학 문제들, 특히 풀이과정이나 생각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연습하면 좋겠고요. 또 용합과학의 경우 에세이쓰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세이들도 써보는 게 좋고요. 저희 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기술을 진행하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정리하고 평소에 꾸준하게 내공 쌓았던 친구 유리하겠죠? 인상 면접도 있기 때문에 탐구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 탐구활동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알아야 돼서 본인이 직접 연구했던 내용들이 좋겠죠. 그리고 압박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탐구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다시 복습하고 또 꼼꼼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1차 통과 후에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탐구활동 내용을 3가지까지 내야 하는데 보통은 3가지까지 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난 이후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는 접수 기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1차가 통과하고 나면 바로 낼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1차 통과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 하겠지만 이것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다음에 또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 또 그냥 일반적인 대회에 나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3가지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접수 기간이 1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학과학의 이론적인 부분 탄탄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고 응용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분야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정답이 없고 더 기후변화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죠.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돋보이게 되고 또 더 쓰임받게 되고 더 뛰어난 자리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거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꼭 영재원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또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쌓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저희 뉴욕 영재 아카데미 특강은요. 개별 맞춤입니다. 학생들마다 내공과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탐구 활동이 따로 필요한 친구들은 개별 수업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런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어떤 탐구 내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도 상담을 통해서 별도의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자, 주말 오픈 수업, 조중 오픈 수업 있죠. 이 시간 안에 오게 되면 원하는 시간대 주 1회 3시간씩 하고요. 주 2회 3시간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준비에 대해 분량이 많이 필요하다면 수업은 더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오픈된 수업 시간 외에 하고 싶다. 1대1로 하고 싶다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한 번 더 제가 썸머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영재교육원, 서울영재교육원 모집 분야 수학, 국리정보 8명,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천문지구 분야로 이렇게 인원이 나와져 있고요. 정원 내 모집도 있습니다. 이 외에 타사과정은 각각 8명씩 뽑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분야의 소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모집 분야 소개도 이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수리정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천문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 읽어보시고 어떤 분야에 우리 아이가 지원하면 좋을지 이 1지망부터 과학은 과학 융합은 4지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어떤 때 높은 그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 친구가 그 지원한 학생들 안에서는 뽑히겠죠. 이런 분 기억해 주시고요. 수리정보를 보니까 AI 관련 학교 수학과 코딩이 융합된 코딩 수학 익히고 탐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피지컬 컴퓨터로 VR, 3D 프린터,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파이썬 등 탐구하면 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래밍을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게 된다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대학 부산영재원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좀 심화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수학적 직관,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등의 수학적 능력을 자기주도적으로 신장시켜서 수학의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융합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수학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과학 융합 같은 경우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천문, 지구과학 있죠. 나는 나중에 나사에 가는 게 꿈이야. 우주 천문 분야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좀 있죠. 그런 친구들 이 서울대 영재원의 천문, 지구환경 분야에 가면 아주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여기 영재원에 가면서 기초부터 배운다면은 앞으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로드맵을 짤 때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영재교육원에 다니게 되면 일단 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또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온 우수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형 일정 나와 있죠. 자, 입학 전 접수가 9월 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이제 13, 14, 15, 16일 한 4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리 준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여기 10월 1일날 보고 면접 대상자가 21일날 발표되지만 서류 제출은 또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탐구활동 3가지 만들기 어렵습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 탐구활동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면 일단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탐구활동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은 심층 면접에서 11월 5일날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도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에 추천서랑 면접 준비하는 그 탐구활동 준비하는 가운데 면접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리얼십에도 면접 준비도 개별로 맞춤으로 진행합니다. 그리하여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11일 금요일에 되겠습니다. 자, 전형과정은요, 일단 1차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고 1.5배수 내외 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18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18명의 1.5배수기 때문에 많이 뽑지 않겠죠. 그래서 면접 당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심층적으로 오랫동안 면접 볼 수 있겠죠. 2차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실무 면접입니다. 사실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도 잘 봐야 됩니다. 2차도 잘 봐야 됩니다. 합쳐서 종합평가한다는 기억해 주시죠. 자, 그래서 제출 서류 같은 경우 1차는 입학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추천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효증명서라든지 생활기록부 2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탐구활동은 3가지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Q&A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 안 되죠. 그리고 1, 2 나누어져 있는 게 어떻게 하나? 2만 하면 되고요. 또 생활기록부에 간인이 없어도 되냐? 네, 여기는 간이 없어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재원의 실효증 모두 제출해야 되나? 일단은 뭐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없어도 제출하지 않아도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신청 면접 때 시험 안 봅니다. 집회시험 없고요. 구두로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영재원에 합격하고 등록 포기하면 서울시 교육청 영재원 지원할 수 있나요? 사실은 포기했기 때문에 지원을 이미 교육청 영재원에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대학교 영재원에 지원하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대학서 영재교육 합격한 학생은 교육청 영재원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을 했다면 지원할 수 없지만 불합격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년에 생활기록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2017년부터는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시 해당 학년의 자료는 보내지 않도록 못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 서울대학교 영재교원에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해당 학년 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1이라면 중학 1학년에 해당하는 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영재교육원에 대한 서울대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 및 대비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박진욱 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영재 아카데미 운영하는 수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 보시면서 진로 코칭 및 수업 상담 문의가 있으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는요. 창의 코칭을 통한 자기도학습력 키워주고요. 창의 융합형 수업 진행을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합니다. 또 즐거운 수업을 통해서 몰입도가 높아지는 거죠. 스스로 공부한 능력, 자기 주도성을 길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 공부하면은 훨씬 더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될 수 있고 다양한 창의 수업이라든지 교과 수업이라든지 기타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실 분들은 이 상담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요. 수업에 대해서 꼭 직접 듣지 않더라도 학생의 진로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하시면 제가 또 맞춤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서 상담 오신다면 또 그 또한도 예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박진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